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6월 28일 시사 362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간극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나 진보 쪽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계속 공적으로 사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시작된 게 없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면 비핵화가 되냐? 아니죠. 그 제스처 자체, 사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사찰도 안 하고 아무도 검증 안 했어요. 그냥 북쪽이 했다니까 500m 밖에서 연기 올라오는 사진 찍은 거 가지고 그런 북쪽 말과 플러스해서 그냥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수는 어떠냐? 초조해요 지금. 야, 초조한데 뭐에 대해서 초조하냐? 트럼프가 우리를 속이는구나. 김정은은 당연히 우리를 속이지만 트럼프가 속는 것뿐만 아니라 바보구나. 김정은한테 속는다는 것조차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허풍쟁이구나. 우리한테 북한 비핵화 책임지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북한에는 핵이 없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뭐가 근거냐. 이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한다 하고, 아니 진짜 트럼프 대통령 정말 당신을 모르겠어. 이게 보수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두 쪽 다가 지금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냐 안 원하냐? 분명 원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냐 안 원하냐? 청와대나 일부 진보들은 모르지만 한국 국민들은 북한 비핵화를 반드시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랐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면 내가 볼 때에 5억짜리 집도 궁궐입니다. 근데 내가 부자이면은 몇십억짜리도 집도 궁궐이 아닌 동시에 나의 프로젝트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전체를 개발지역으로 내가 독점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이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뒷걸음질 자꾸 치고 지연전술 서는데 미국이 너무 초조해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 역시도 초조해 하면서도 뒷걸음질, 우리하고 한국하고 약속해 놓은 걸 지키지 못하니까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니냐. 그 근거로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반 내에 비핵화 조치한다더니 시간표 없다 그러고, CBID하고는 한 발자국도 안 물러서고 그게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게 CBID에 B하고 I 다 빼버리고 CD 완전한 비핵화만 원한다.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거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 정상회담에 들어있는 문구로 보면은 그냥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두 개는 없어지고 완전한 비핵화만 있습니다. 또 나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성과를 대단한 것이다라고 호들갑을 뜨고 자랑했지만 북쪽이 지금 아무런 행동도 안 한다. 더더구나 김정은이 6월 15일 반대소를 하면서 트럼프 앞에서 빨리 돌아가서 미사일 엔진부터 파괴하겠다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없다. 그리고 지금 빨리 어떻게 폼페이오를 불러가지고 실무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움직임이 없다. 야, 북한 시간 벌게 하는데 미국이 완전히 놀아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방송에서 이번 미국 정상회담은 진짜 승자는 트럼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다른 프로그램은 별로 안 봤는데 그건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5만 명 가까이 봤습니다. 이 여자가 뭐 제정신 아닌 소리를 하는구나. 뭐 국제 정세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희한하다. 혼자 뭐
돌출적인 발언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신 분도 있었을 거고, 또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트럼프는 이 회담에서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똑같은 목소리인데. 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작년 11월 12월까지만 해도 정말 북한을 북폭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핵화 안 하면은. 하루아침에 사실은 횟감이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너무 골치 아프다, 약 올리고 저기 완전히 촐싹거리고 그냥 맛을 보여주자. 트럼프는 그 전략을 바꿨어요. 제가 볼 때 3월 9일 백악관에 정의용 실장을 만나기 전에 이미 바꿨기 때문에 정 실장이 김정은이 트럼프를 보고 싶어 한다니까 말도 브리핑도 덜 끝났는데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5월달에 막 만나자 그랬어요. 도리어 우리 쪽이 시간이 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돼. 4월달에 만나자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도 정용 실장이 그때 제안한 것이 5월이었으니까 4월달에 하자고 트럼프가 난리를 쳤어요. 한 달밖에 안 남은 후에. 그러니까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님 좀 참으십시오. 먼저 남북 정상회담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과 보고 합시다. 그러면 좋다.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때 워싱턴의 분위기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아파트 계약이야? 아무런 준비도 없이 트럼프가 뭐 북한 핵이 뭔지도, 예? 그리고 검증 가능하다는 것, 불가역적이라는 것, 그리고 북한 핵시설이 뭐가 있고 핵 능력이 어느 정도 됐고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얼마만한 전문가가 있고 파악도 안 하고 파악할 시간도 없는 한 달 내지 한 달 반 후에 북한을 만나자. 참 진짜 트럼프 성격대로 논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3월달 전에 미국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이 이때까지 펴오던, 더 정확하게 말하면 1945년 이후 미국이 최강국으로 올라서면서 2차 대전을 1, 2차 대전을 끝내면서 1,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미국이 세계 경제의 50%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투력이 냉전 시대 때 엄청나게 소련이 자기들이 전력이 대단한 것처럼 이 폼을 잡았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이라든가 유인 우주선을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날렸으니까.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지금 우리도 달에 사람 보내. 미국 자체 내에서는 처음 의안이 벙벙했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한 1년 몇 개월 만에 달에 사람 보내는 것을 추진하도록 목표를 한 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해냈죠. (1945년) 이후부터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게 45년에서 50년 그리고 90년 냉전이 와해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거두어들인 마샬 플랜에 의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표적으로 서유럽 국가를, 그리고 아시아의 몇 국가를 자기 품 안에 안는 것이, 품 안에 안고 그 텐트 밑에 남아있도록 잘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냉전이 와해되고 난 뒤에 미국의 세계 전략은 훨씬 더 어그레시브해졌습니다. 그건 누구에 의해서? 브레진스키의 체스판 게임이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론처럼 91년, 92년 미국은 정말 배를 떠들이고 이제 세계 유일한 군사적, 경제적 초인류 유일 강국이다, 강대국이다, 할 거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브르제네프 백악관 안보 보좌관 한 분이죠. 여기서 머물 게 아니야. 지금부터, 냉전 때는 소련이라는 존재밖에 없었지만 미국이 상대해야 될, 그리고 소련과의 전쟁 아니면 어떤 전쟁도 없었지만 미국이 상대해야 될, 그러나 이제 냉전이 되면 아주 적은 국가까지도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고 자기 먹거리를 위해서 전부 치고받고 싸우고 이합 집산하고 서로 연계시키고 이 난리가 나니까 자기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형태로 국가 간의
이 이합 집산이 될 거다. 이거야말로 정말 머리를 써야 되는 체스 게임으로, 거대한 체스판으로 보지 않으면 국제관계를 미국이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폼만 잡고 있다가는 어느 날 아침에 한 방에 갈 수도 있다. 미국의 강대국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을 전부 통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큰 체스판을 하나 그려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경쟁이 앞으로 경쟁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잘 살지도 못하고 군사력도 별거 아니고 뭐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미국이 세계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느 시점에는 결정적인 가치를, 전략적 가치를 가진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거로 한 그룹으로 보고, 그 다음 중간 그룹으로 있어서는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당장은 경쟁자가 아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은 경쟁자로 올라설 나라의 그 가능성을 가진 나라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한국은 두 번째 말한,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그러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볼 때 한국이라는 건 앞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그전에도 봐왔지만, 그전에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봐왔지만, 그전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볼 때는 뭐로 봤냐? 이데올로지.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걸 봉쇄하기 위한 이념적 벽으로, 하나의 방파제로 한국을 혹은 한반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체스판 게임식으로 딱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가만 앉아있는, 북바지 국가로 앉아있는 이념으로서의, 같은 이념으로 끌어들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끌어들이는 수동적인 국가의 필요성, 국가의 중요성만이 아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 역동적인,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그런 액터, 주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일본은 잠깐 동안 2, 3년 고민을 했지만, 미란보 동맹이 사실 체결된 게 소련 공산주의 확산을 미국, 일본이 같이 손잡고 막아보자고 만든 건데, 소련 붕괴되고 나니까 일본이 미국에게 물었어요. 소련이 없어졌는데 밀동맹이 왜 필요하냐? 그럼 미국이 일본 보고 얘기했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한 2, 3년 시간 줬을 때 하는 얘기가, 일본 내에서 이야기가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야, 1945년 전 군사력으로 폼 잡던 군국주의로 되돌아가자. 우리가 뭐 맨날 미국 밑에다가 이렇게 기고 있어야 되냐? 우리도 한다면 한다. 그 그룹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아니 소련이 당장 없어졌다 해도 이때까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해오던 이거로 본다면은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거나, 아니면 미국과는 그냥 적도 아군도 아닌 중립국을 선언하면서 앉아있거나, 이런 파가 한 파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파가 뭐냐? 지금부터가 진짜 국제관계가 복잡해진다. 미국이 지금 군사적 경제적으로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인데, 미국한테 찰사가 안 들어붙으면 우리한테 덕될 게 뭐 있어? 일단은 미국한테 더 가까이 가 있는 게 덕이라고 판단해서 미일 동맹을 냉전 때보다 훨씬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일본은 그냥 미국이 하는 것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손을 들어줍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중국이라는 변수가 떠오르니까. 변수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해요. 자, 북한이라는 변수를 그 나라의 지정학적인 동맹국의 파트너로서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 국가의 전략적 가치는 지정학적, 지전략적 가치가 다 플러스 된 겁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지전략적 가치는 냉전 때보다, 중국이 부상하기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전략을 바꾼 이유입니다. 모양으로는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겉으로는 계속 CBID를 강조했고, 일괄적으로 단숨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6개월 내로 해결해라 난리를 쳤는데, 이 난리를 친 것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전날까지 미국 측의 협상 주자인 성김과 북쪽의 실무 협상 주자인 최선희 사이에 한 발자국도 더 가까이, 간격이 안 맞춰졌어요. 한 발자국도 더 가까워질 수도 없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국이 주장한 것처럼 CBID라든가 이런 용어가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을 그걸 안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왜 안 깼을까요? 트럼프가 자기 발로 걸어 나온다면서요. 안 걸어 나왔어요. 왜? 걸어 나올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북한을 북폭을 시켜서 골치 아픈 걸 없애는 것보다 북쪽을 자유경제 체제화 시켜서 한국과 하나의 통일이 되며 한국과 같은 경제체제, 이념체제, 정치체제가 되면은 남북이 다 같이 하나 돼가지고 친미, 그렇게 된다면 내가 통일까지도 미국은 직접적으로 도와주겠다. 친미 정부가 되어서 저렇게 꼬드기고 날뛰는 중국을 막는데 너희들이 앞장서라. 이 전략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비핵화가 최우선이지만 미국의 대국가 전략 차원에서 볼 때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였는 것이 1번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담하고 나왔는데 기자가 왜 CBID라는 용어가 성명에 안 들어갔냐 하기에 트럼프가 한 얘기 있습니다. 그걸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CBID가 이번 회담의 목표가 아니었고 라고 했는데 그걸 분석하는 언론들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슬쩍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CBID를 강조하더니 20%만 되면은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라고 본다. 사찰 검증 그 난리를 치더니 지금 사찰 검증 한마디도 없어요. 왜? 북한 내에서 경제적인 중요성에 눈을 뜨고 인민들 스스로가 야, 이거 진짜 자본주의가 돼야 먹고 살기가 훨씬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꿈꾸지 마라. 어떤 사람 계속 소설 쓴다고 저를 비난하는데 어느 천년에, 자, 비핵화를 하는데 어느 천년 걸리겠어요. 지금처럼 북한이 소위 말하는 사찰 검증 하나도 지금 용납도 합의도 안 하고 있는데 저기 들어가서 북한이 어느 구석에 뭘 처박아 놨는지 모른 이 핵 무기, 핵 물질, 핵 시설 언제 파악해서 다 없앱니까? 그것도 영어로 말하면 decade,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것에 에너지를 쓰면서 북한과 계속 텐션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비핵화를 진짜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도 비핵화를 가는 것이 자기들이 정말 살아남는 데에 더 필요한 것을 빨리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도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보다도 몇 백배로 더 현실적인 사람 아니에요. 일례를 봅시다. 이게 꿈이 아닌 게 소련이 왜 망했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 두 번째 뭐예요? 군비 경쟁, 세 번째 국민들이 야, 이거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식, 이게 확산된 거예요. 경제 한번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성 날리고 유인 우주선 날리는 거 소련이 더 잘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때 이 냉전이 시작된 초창기에 미국의 생각은 세계 경제의 50%는 미국이 갖고 있지만 이 군사력이나 이런 데서 소련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들어서 실제로 이 SDI라는 미국이 너들은 하늘을 꿰뚫고 대기권 밖으로 날아오르는 대륙간 탄도탄을 수천 개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걸 우주 밖에서 너 대기권 밖에서 너 요격한다. 그거 우리 개발한다. 그게 SDI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때까지 자기들이 세계 최고로 군사력이 강한 줄 알았더니 자기들은 때리는 것까지는 자신이 있었지만 그걸 중간에 목표물에 가기 전에 얻어 터진다? 상상이 안 됐던 거예요. 상상이 안 됐다. 그러니까 골바초프가 야,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정신없이 따라왔습니다. 레간이 81년에서 89년 집권할 동안에 이거 하는 바람에 따라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련이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경제가 풍비박산되니까 그 다음 뭐예요? 굉장히 잘 사는 국가의 사람들이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춥고 배고픔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라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 군비 경쟁한다고 돈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먹고 사는 걸 나라가 책임 안 져? 그러면 개인이라는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동시에 경제의 중요성도 깨닫는 거야.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말이야, 빵과 우유를 충분하게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별들의 전쟁이라는 저런 데 뛰던다고 돈을, 레간이 이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만 해도 필요한 돈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 SDI를 건립하기 위해서 1조 달러 1000조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사실 미국이 이거 SDI 가지고 무슨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거 그 당시 다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이거 따라오다가 숨이 가빠가지고 소련이 넘어져 죽도록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왜 중국 얘기가 나오냐? 이건 목표가 뭐냐? 미국의 우선순위가 북한에 있는 핵탄두 20개 중에 몇 개, 핵물질 몇 개를 빨리 테네시에 있는 오크리지 연구소로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북한을 회담장에 데리고 나오려고 한 거지만 중국을 겨냥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패권으로 간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당시와 같이, 그 당시 소련과 같이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국내 총생산이 미국보다 더 났으니까 우린 조만간에 실질적인 우리 개인의 소득도 너희들하고 앞서거나 맞먹는 식으로 간다. 두고 봐라.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일단 눌러야 됩니다. 경제 성장, 지난 30년간 제조업 해가지고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해오고 수출로 지금 먹고 사는 게 중국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기술 전쟁을, 기술 패권, 미국아가 기술을 훔쳐가지 마라. 전 세계의 산업은 지금 4차 혁명 산업 체제로, 4차 산업 혁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에다가 정보통신 능력을, 테크놀로지를 접합시킨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제조업 기술은 갖고 있는데 이 정보통신 고도의 기술을 가져가서 접합시키려면은 중국이 뭐 엄청나게 기술 개발을 했다 했지만 기술 개발의 연령도 어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면 미국을 따라가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자꾸 훔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미국 기술 훔쳐가지 말라고 그냥 이 관세 25%가 만족 못하니까 이 가지고 중국 손 자르자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소련처럼 먼저 패망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이때까지 해온 식으로 싼 노동력 가지고 대량 살상이고 생산해서 미국에 팔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불가능합니다. 더 싼
시장을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더산 시장을 전부 미국이 자기 손안에 넣고 있어요. 두 번째, 중국이 소련이 했던 것처럼 오늘 아침 신문도 났습니다. 우주기술과 지금 열내고 있습니다. 제비가 안 되죠. 지금도 위성 숫자로는 소련이 미국보다도 한 200개 더 많을 거예요. 1400 몇 개, 미국이 한 1200 몇 개인데. 우주 정거장을,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 운영하려면 위성을 24개는 쌓아 올려야 되는데, 독자적인, 현재 제가 알기로는 18개인가 19개가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최근 로켓이 제대로 발사하는 게 계속 실패한 게 몇 번 됐습니다. 근데 벌써 우주 정거장 만든 것처럼 난리예요. 중국의 목표는 올해는 달 뒷면을 탐사하고 2020년에 화성에 탐사할 수 있는 탐사기 한번 보내보고 빠르면 2031년에 유인 우주선을 띄우자는 겁니다. 언제 한 거? 미국이 1964년인가 63년에 한 거, 얘들은 이 31년에 하려고 하니까 70년 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억수로 빨리 달려갔어. 기술을 막겠다란, 기술 이전을 훔쳐가는 걸 막겠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타격만 주는 게 아니라 중국이 실리콘밸리와가 눈독을 들이거나 아니면은 중국 현지에서 지어놓은 미국 공장에서 빼가고자 하는 기술이 전부 항공우주기술, 항공우주기술, 로켓 기술, AI 기술, 고도의 첨단 기술들입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위성기술에서 70년 이상을 앞선 미국을 지금 축지법을 써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계속 따라와. 그 지금 미국 팍 날리는 게 뭐예요? 극초음속 비행기 같은 거 막 날립니다. 무기도 극초음속 무기로 지금 전투기를 낼 거예요. 마하 10, 15 정도 되는 거. 중국도 그거 만든다고 막 따라갈 겁니다. 소련처럼 그거 따라가다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노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가는 과정에 미국과 경쟁하면서, 세 번째로 중국의 1대1로가 뭡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두 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안화도 달러 같은 기축통화가 될 것인가? 전 세계 무역을 바람 배춧잎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전 세계 무역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게 욕심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해군 기지를 미국처럼 가질 것인가? 그래야 해양을 장악할 것인가? 그거 하고 싶다고 1대1로 해서 1로는 바닷길 터자, 1대는 육지길 터서 유럽까지 물건 팔아먹으면 가는 곳마다 전부 중국 물건을 팔아먹으니까 중국 기축통화하자. 두 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임자 없는 우주 쪽으로라도 빨리 달려가가 우리가 좀, 지금은 거기 우주에 대해서는 요거 내 공간에다가 서태평양 남태평양 대서양처럼 미국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니까 거기밖에 없다고 막 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 열심히 해봐. 좋은 일이야. 우주 평화적으로 이용하니까 우주에 대해서는 다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미사일 발사하면서 노상 그 얘기했죠. 우리 인공위성 발사하는 거야. 우주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한이 모든 국가에 다 있어. 맨날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중국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말은 경쟁을 시키는, 말로 해보라는 게 아니라 중국이 따라오는 걸 모른 체하고 헐껌헐껌 보면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소련이 SDI 가지고 미국을 따라오듯이 어느 순간에 경제적으로 폭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10년 전에 미국은 Pivot to Asia, 아시아로 회귀한다고 얘기를, 참 10년 전이 아니라 5, 6년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중동은 IS를 완전히 잡지도 못했고 테러리스트를 완전히 없앤 것 아닙니다. 오바마 다 없앴다, 오사마 빈라덴 죽었어요, 다 없었죠? 아니요. 미국의 목표는 달성된 거예요.
중동에 있는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국적을 넘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미국에게 공격을 이 가능성을 보여준 게 2001년 9.11입니다. 거짓 못하도록 전부 산발적으로 흩어지고 저거들끼리 반목하고 싸우면서 서서히 자체 내에서 힘 빠지도록, 미안합니다, 이런 비유를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중동 계속 싸우는데 저끼리 찢고 뽑고 난리예요. 미국 들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러시아가 점잖게 뭐 시리아나 뭐 이란 이런 데 관여하고 있지만 냉전시대 때의 체제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냥 한 발 넣어놓고 계속 있겠다는 거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액티브한 눈독을 들립니다. 왜? 이란을 자기의 소위 말하는 에너지 공급국으로 만들고 싶었어. 중국 자체가 산유국이지만 한 30%밖에 안 되고 질이 안 좋아요. 70%는 중동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 중에서 최대 생산 국가가 이란이니까 이란만 잡아오면은, 그리고 중국이 왜 에너지에 집착하느냐? 경제성장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에너지예요. 보세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왜 망했어요? 왜 졌어요, 미국에게? 펄하버 공격해놓고, 펄하버 공격한 이유도 뭐예요? 전쟁을 하는데 석유도 올라가니 미국이 안 주겠다 한 거예요. 미국도 냉전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전쟁에 다 참여한 게, 그리고 냉전이 풀어지고도 이라크나 이런 데 전쟁에 참여한 게 다 뭡니까? 석유 전쟁 때문에, 에너지 전쟁 때문에. 근데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에너지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 350년이 먹고 350년 동안 쓸 셰일가스를, 매장량을 로키 산맥 밑에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다 갖고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아, 노동력이 중국보다 훨씬 못하니, 그러니까 4차 산업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적지만 최고 높은 에너지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친구들이 무인 뭡니까? 항공기 만드는 걸, 아마존, 자, 자꾸 딴 얘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시 되돌아와서 북한, 미국이 볼 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이때까지 냉전 붕괴 이후에 가장 높은 게 지금이 소위 말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 북한의 몸값이 지금 제일 높아진 거예요. 왜? 중국이 큰 나라가 되니까.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뒤통수에 있는 망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통수에서 망치를 때리도록 지켜봐 줄 놈은 누구냐? 북한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혈맹이니 어쩌니 저쩌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버스가 아니에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한국이 함부로 중국에게 못하게 하고, 너들이 나서가지고 주한미군 내보내고, 북한이 나서가 주한미군 보내고, 남쪽 땅 한반도 전체를 중국 편향적인 국가로 만들어라. 그러면 주한미군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 우리가 시발점을 이 한반도에서 시작하겠다. 얼마나 튼튼히 하냐. 1대1로도 마찬가지다. 중국하고 북한이 국경이 거의 한 1300km 정도 돼요. 중국에게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선봉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목표가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만나서 네가 바뀌면 나도 너 도와주겠다. 네 계산 잘해봐라. 중국 쪽으로 계속 붙어있는 게 나으냐, 미국과 같은 이런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오는 게 더 나으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보수들이, 많은 이때까지 보수 시각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북한이 어떻게 변해? 그걸 김정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를 바꿔가지고 변화시키겠다는 게 미국 생각이에요.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인민 스스로가 변하게 하라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인민들이 자기를 신뢰 안 해주고 지지 안 해줄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인민 전체들이 먹고 사는 한국처럼 잘 살게 되는 국가가 김정은이 나서가 한다면 뭐 노동당의 상청 얼마, 인민무력부의 장군들 반대하겠지. 자기들 기득권 없어진다고. 근데 잘 살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에? 정말 김정은은 배은망덕하다 하는 사람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굳혀온 체제니까 그걸 하루아침 바꿀 수 없으니까 평양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선전한다고? 미국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와가 매달려가지고 된 거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도 그 안에서 국민들이 자기를 서서히 믿어주고 경제성장하는 속도와 거의 같게 자기 지도 리더십이 안 무너지도록 이 타임을 절묘하게 조절해 나가야 되는 게 김정은의 비핵화보다 더 큰 도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를 만나서 헤어질 때 뭐라 합니까? 트럼프가 잘해봐라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근데 도전해보겠다. 비핵화보다 더 어려운 그거는 경제체제를 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오늘 또 얘기했죠. 중국 요새 잘 안 도와줘. 그저께 기술전쟁 하겠다고 해놔놓고 기술 패권전쟁 하겠다 해놔놓고 중국을 또 한번 옆구리를 팍 찌릅니다. 똑똑히 안 하면 이 기술 패권전쟁 가속화할 거야. 이거 너들 경제의 밑바닥을 확 파헤치고 밑그루를 그루터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똑같은 건 너들도 알지. 그러니까 북한 보고 핵도 없애고 시장을 개방하도록 해. 그걸 너들이 도와줘야 돼. 네가 틀어안고 요거는 내 새끼다. 네가 나서가지고 남쪽까지도 설득해가지고 중국 체제와 같도록 친중되도록 만들어라. 이거 하고 있으면 너도 한 방에 간다. 이것이 미국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북한이 핵을 없애는 게 목표예요. 우선순위가. 그러나 이 정부의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면 핵을 없애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미국의 생각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방법이 달라요. 미국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모순적인 얘기냐. 미국은 전 세계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 전략 차원에서는 남북 경협을 먼저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남북 경협을 하더라도 북한 비핵화와 이걸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하나 폐쇄했다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미 시작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미 공동 군사훈련 안 해도 북한의 위협은 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돼. 그건 트럼프가 하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미국으로 볼 때는 그렇게 떡을 김정은한테 던져서 김정은이 빨리 트럼프를 숨가쁘게 따라오게 하고 중국도 미국이 던진 이 우주기술 개발에 대해서 따라오면서 숨가쁘게 돈 쓰고 정신없이 따라오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자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북한도 스스로 항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문 대통령 각각 떨어진 체제로서 각각 원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면 행복하게 따로 살아도 행복하면 된다. 저는 북한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따로 떨어져가 행복한 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엔 통일 기반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시도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가 하나로 통일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950년 이름도 없는 국가에 에치슨 라인 밖에 있는 한국에 들어가 왜 전쟁을 쳐줬어요? 미국이. 이념 때문에. 뭐 때문에? 소련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기 와서 싸워준 겁니다. 지금 미국이 다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이념이 아닙니다. 물론 중국 공산주의를 진짜로 넘어서겠다는 얘기 있지만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통한 중국의 패권을 막기 위해서 지금 북한을 적극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보수들은 계속 트럼프를 욕을 해요. 아, 실망했다,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허풍쟁이다, 되지도 않을 걸 약속한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트럼프가 느긋한 이유가 있어요. 목표의 우선순위가 북한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누가 얘기하겠죠. 북한 바뀐 거 어떻게 아느냐. 그것도 하루아침이 아니지만 지금 평양에 재건축 바람이 불어가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북한 주민들이 돈 맛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봤습니다. 북한 인민경제의 60%가 장마당이 해결해 준다 하는 건 벌써 이거는 장마당과 무역이 해결해 준다, 대중무역이 해결해 준다, 이 얘기는 벌써 사람들이 돈 맛을 다 한 거예요. 이제 돈 맛을 모르는 순수 공산주의로 돌아가기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 북한 사회 자체에 의해. 장마당 허락한 게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북한입니다. 저거들이 생존 전략으로. 북중 보따리 무역을 허락한 게 북한이에요. 물론 중국도 예스를 한 거지만 중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자기 통제하에 날개하에 두고자 하는 거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비핵화가 1번이에요. 트럼프의 우선순위의 1번은 북한을 친미 쪽으로 경제체제나 생각이나 미국에, 중국보다 미국에 더 가까워지도록 끌어들이는 게 1번입니다. 2번이 비핵화예요. 혹은 2번이 아니라도 그렇게 가는 과정에 필요한 하나의 이 엑스트라로, 혹은 필요한 조건으로 필요할 때 계속 써먹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것을 비핵화를 그 수단으로 쓰자는 겁니다. 미국이 나쁜 놈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미국 국익 챙기는 거예요. 미국이 나쁘다고 욕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기회에 헛다리 짚고 미국이 저렇게 한다고 덩달아가면서 우리 군사력을 줄이고, 북한이 비핵화가 다 된 것처럼 대통령까지 나서서 러시아 가가지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조만간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엔진을 북한이 파괴하겠다는 보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이미 들어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진보는 완전히 가짜 평화로 뽕 맞았고, 보수는 한미동맹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그냥 허락하는 걸 보니까, 주한미군 철수 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우리 버리고 가는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우리 버릴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왜? 이뻐서 절대 아니에요. 전략적 가치가 6.25 때보다 지금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만 안 버리는 게 아니라 미국은 플러스 북한까지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원하는 거와 우리가 원하는 것,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데서 트럼프를 계속 욕을 하고 뭐 하고, 트럼프는 지 할 일 하고 북한을 상대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덩달아가지고 트럼프 가는데도 우리도 덩달아가, 친구가 장례 가니까, 그름지고 장례 가니까 우리도 덩달아가자 하면서 진짜 장례 왜 가는지도 모르는 꼴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나 여당은 자기들이 굉장히 잘해서 트럼프가 판문점 선언에서 나오는 남북 경협을 빨리 서두른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밀어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트럼프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숙지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국이 북한을 요리하는 만큼 그 틈새를 이용해가 우리는 비핵화를 계속 받아내도록 해야 된다. 먼저 무슨 개성공단, 무슨 금강산 관광업 하면서 그거 풀어준다고 설레발을 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아파트 하나 사는 건데, 미국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 그 지역 전체를 도리로 사서 재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하나가 가격이 얼마냐, 뭐 집 수리가 제대로 됐냐 관심 없어요. 아주 하잘것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도 북한 비핵화를 안 원하고 포기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암적인 존재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제가 한번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나오면 배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주제니까 자꾸 배경을 갖다 붙이다 보면 또 30분을 넣고 30분 굉장히 듣는 분들이 지루할 수가 있는데, 토막지식으로 내기에는 이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길게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잘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오늘 이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퍼다 날라주세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난 뒤에 이제 후원제로 했더니 후원하시는 분들, 후원해주고 계신 분도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진도 제대로 안 나오고 녹음도 제대로 옳게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댓글을 보면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살피세요 한데 만족하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건 기술적인 한계점인데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점차 바꾸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님 감사합니다. 신숙님 감사합니다.